자, 현금 함부로 쓰면 또 조사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상 뽑게 되거나 네. 뭐 은행원에서 바로 이제 면담을 요청할 테니까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 그러면 그 금액 이하로 뭐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전부 다 이제 의심거래 보고로 잡힐 수 있다라는 점. 자, 요즘에 현금 입출금 잘못하면 세금 조사 나온다는데 진짜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금 증여할 때 증여 아무래도 뭐 그런 거 많이 하시겠죠. 이게 뭐 부모님한테 받아서 내가 계좌이체로 바로 쏘면 탁 남으니까 본인 통장에서 빼고 그다음에 내 개인이 좀 가지고 있다가 좀 있다가 이제 올리면 이게 뭐 명확하게 잡히진 않잖아요. 그래서 현금 증여할 때인데 ATM기를 인출하면 안 되는 이유까지도요. 좀 하나씩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현금 입출금에 대해서는 세금보다는 보이스피싱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도나 그 체크하는 게 엄청 엄격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기록들이 세금 조사하는 쪽까지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죠. 사실 가족 간의 이 이슈라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증여세나 상속세 이슈겠지만 이게 그 큰 금액의 현금 인출을 하게 되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보이스피싱과 연관성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이제 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하죠. 그래서 기존에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이 얘기가 있었겠지만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이제 고액 현금 인출하게 되면 뭐 1,000만 원 이상 인출하게 되면은 사실은 은행원 분들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돈 어디다 쓰냐. 1,000만 원부터. 네, 1,000만 원부터입니다. 1,000만 원 이상. 999만까지 안 물어봐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STR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의심거래 보고가 있는데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은행에서 근무를 한 적은 없지만 은행에서 근무하신 분들을 좀 많이 고객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STR은 의심거래 보고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999만 원씩 계속 매일 뽑으면 그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내역 자체가 너무 계속 반복적인데 의심이 된다 그러면 결국 그것도 FIU, 그 금융정보분석원에 이제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죠. 이제 100만 원 입금하고 나서 바로 출금 30분 이내에 못하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막 99만 원, 97만 원 막 넣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의심거래로 사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이제 보고하고 그런 시스템이 생각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A은행에서 그러면 999만 원 뽑고 B은행에서 999만 원 뽑으면 이건 또 되지 않냐. 네. 사실 은행별로만 보고를 하기 때문에 됩니다. 근데 또 STR 관점에서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이 쌓이면 이걸 묶어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로 이제 FIU 그 금융정보 분석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사실은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보다가 그게 이제 텍스적으로 연결되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이제 증여세나 세무조사 이슈로 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명확하게 하루 현금 인출은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 거죠? 사실 지금 되어 있는 거는 이제 999만 원이 맞긴 합니다. 예.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사실 그 금액 이상을 인출해도 상관은 없죠. 상관은 없죠. 예, 안내만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남을 뿐인 거죠. 네. 근데 요즘에는 진짜 은행 가서 사실 자기 돈이잖아요. 맞아요. 약간 좀 그런 비슷한 것 같은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회사에서 휴가를 내려면 항상 예를 들면 진짜 과거 시대는 종이로 휴가를 내거나 아니면 메일로 할 때는 어쨌든 휴가 목적 네, 맞습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지금 이제 구두로 뭐 카톡으로 뭐 휴가를 보고하자 어쨌든 목적을 물어보는 케이스 여전히 남아있을 텐데 그렇죠. 상신하고 사실 자기 휴가를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휴가라는 건 되게 자기 개인적 사생활의 영역인 건데 그렇죠. 그래서 요즘엔 그걸 안 묻는 게 예의잖아요. 맞습니다. 자기 돈을 이게 보이스피싱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사실 1억을 인출하든 5천을 인출하든 그 목적을 묻는 게 사실 되게 기분 나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사실은 지금 은행에서는 어떻게든 이상거래에 대해서 그 보이스피싱 하나하나가 사이즈가 너무 이제 크고 그러다 보니까 막 면담 요청하고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참 이게 괜히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제 번거로움을 만들어 주니까 왜냐면 내 돈 뽑는 건데 사실. 근데 그게 한편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금융 습관이 많이 이제 그 비대면이랑 그다음에 비현금으로 바뀌어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은행까지 와서 그걸 출금하는 경우 거의 없고. 왜냐면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이제 진짜 이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진짜 아주 그냥 자극적인 그 말은 뭐냐면 아니 현금 인출해서 쌓아놓고 그냥 주면 되냐 않냐 하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선생님 1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마지막으로 써본 게 언제세요? 그러면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10년 이내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자녀를 주는 거는 오케이 그렇다고 칠게요. 뭐 조사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자녀가 그 돈을 쓸 수 있을 것이냐. 네, 그 자녀도 결국은 뭐 차를 사든 부동산을 사든 할 때 요즘 솔직히 누가 현금 갖고 와서 이렇게 떡 하면은 물론 이제 그걸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딱 눈앞에 두면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요. 이건 블랙마켓 돈 아니야? 내가 이 돈 받아도 돼? 라고 걱정을 하세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만큼 금융습관 자체가 현금을 쓰는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 근데 제가 듣기로 이제 백화점이나 압구정 뭐 도산대유 쪽에 명품 건물들 있잖아요. 매장들. 거기에 가면 뭐 지하나 이제 거기 계산하는 곳에 가면 뭐 현금 들고 와서 계산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던데. 네. 저도 그렇게 얘기는 뭐 들었어요. 롤렉스 같은 거는 딱 현금 주고 사고 가면 이거 가치는 나중에 오르니까 이거 하나 보관하고. 네.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약간 특수성질이지 않을까. 사실 롤렉스나 이제 명품을 사는 분들이 많지는 또 않으시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아무래도 자녀에게 현금을 주더라도 결국은 이게 자녀가 과연 원활하게 쓸 수 있을 것이냐. 예, 결국 생활비로 쓴다고 뭐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와, 몇십 년을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그래서 유용한 방법이라고 권하고 싶진 않다. 예. 그럼 현금 인출할 때 꼭 조심해야 하는 거는요? 현금 인출하실 때는 우선은, 이런 케이스도 사실 있었어요. 약간 세무조사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ATM으로 이제 결국은 계좌이체를 하면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ATM으로 9억 9천만 원을 뽑아서 전세금으로 주신 거예요. ATM기 한 번 인출 얼마 되죠? 600만 원입니다. 하루 총이죠. 아닙니다. 기계 한 번마다 이제. 그래서 계속 600만씩 뽑을 수는 있는데. 하루 종일 계속 더 뽑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계에 이제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러면 이제 멈춰버리는 거고. 근데 이걸 보면서, 와, 이 노력이시면. 네, 그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국 전세금이 그 자녀가 낼 수 있는, 벌 수 있는 소득의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조사가 왔었던 거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조사 기법, PCI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가 이제 프로퍼티인데 자산 증가된 거, 그 다음에 C가 컨섬션, 소비한 거, 뭐 5년 내에 얼마 썼다. 그 다음 마이너스 I가 인컴입니다. 그러면은, 자녀가 소득이 고작 번 게 2억인데 그동안에 증가됐던 게 10억이면 이 8억 원에 대해서는 어디서 났느냐? 요런 조사 기법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결국은 현금을 주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자녀가 소득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것에 대한 출처의 의심을 살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본질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좀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아파트 지금 전세 가격 얘기해 주셨죠. 사실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제가 알기로 떨어져서도 한 10억 정도인 맞습니다. 걸로 아는데, 어쨌든 요즘 사실 젊은 분들 결혼 안 하고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경제적으로 이제 힘들기도 하고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못하고 출산 안 한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통화량은 옛날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현금 가치는 떨어졌는데, 과거 대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으면 사실은 이것도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자녀한테 주는 증여세나 이런 것, 증여 공제액도 좀 늘려주고 해야지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드네요. 왜냐하면 지금의 집값이 사실 뭐 전세를 구하더라도 자녀들만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제발 빨리빨리 증여 좀 해줘라. 왜냐면 계속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자산은 증가하는데, 이 세금은 세율표는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자녀들, 제 나이 또래도 마찬가지인데, 마중물이 없으면 솔직히 한국 사회에서 좀 게임 스타트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맞아. 너무 좀 힘든 상황입니다. 자, 현금 함부로 쓰면 또 조사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현금 어떻게 쓰면 돈 세탁 의심을 받는 건가? 수상한 현금 거래 좀 어떻게 잡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CTR, 결국 1,000만 원 이상 뽑게 되거나, 뭐 은행원에서 바로 이제 면담을 요청할 테니까, 예,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금액 이하로 뭐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전부 다 이제 STR, 의심거래 보고로 잡힐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현금 인출하시더라도 이제 상속과 연계된 지식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버님이 돌아가시 막 돈을 뽑았어요. 돈을 막 뽑았는데 그게 어디로 간 건지 소명을 못하면 대부분 이제 원래 국세청에서 소명을 해야 되는데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은 이 납세자, 상속인들이 소명을 못하면 그걸 상속재산에 얹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조사할 때 사실은 진짜 특이한 케이스도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경우죠. 내가 아버지가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당장 지난달에 아버님이 어디서 뭐 식사하셨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조사할 때 이제 그런 걸 어떻게든 찾아내는 건데, 진짜 믿기 어렵겠지만 죽음이 도래하면 진짜 갑자기 특이한 징후들을 보이실 때가 있긴 있어요. 무슨 징후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거는 갑자기 엄청난 종교단체에 기부를 엄청나게 크게 하신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그게 제가 이제 경험했던 이제 그나마 일반적인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약간 특이한 말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미리 생전에 줘야 된다. 그러면 내가 좀 더 이제 좋은 곳으로 간다 그러셔서 진짜 돈을 많이 뽑으셔서 지인들 계속 오라고 한 다음에 지인들한테 막 300만 원, 500만 원씩 주신 거예요. 친하게 지내고 싶어. 약간 저는 아직은 경험 안 했지만 죽음이 도래하면 약간 초월하시는 그런 게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을 조사 때 어떻게든 소명을 하고 진짜 그분을 모시고 가가지고 진짜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 말씀 좀 해주라. 그러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야, 이게 그 준다고 하시니까 저도 생각난 에피소드가 저도 이제 돈 많은 분을 만날 확률이 일반 사람보다 높잖아요. 네. 제가 이제 골프장을 여러분 제가 골프 치지 않지만 어떤 분이 이제 가자 해가지고 한 2번 정도 가봤었는데 그분 진짜 돈이 많으세요. 최소 1,000억 대 이상인데 진짜 돈이 많으신데 그 주고 싶은 성향도 좀 있으신가 봐요. 골프장에 갔는데 거의 캐디님 있고 거기 또 의류 매장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그다음에 그 점원도 있잖아요. 다 팁을 주는 거예요, 계속. 저는 살면서 이렇게 팁을 많이 다양하게 주는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하루 종일 그분과 함께 이제 골프 치고 식사하고 하면서 팁만 한 8명이 받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러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돈이 한번 많아 보면 참 그러고 싶어 보네요. 자, 그럼 이번 영상의 이제 주제 세무조사 피하면 현금 주는 방법 한번 핵심만 정리해 주신다면요. 우선은 세무조사는 의심을 사는 이제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해를 사지 말자. 그리고 제가 항상 좀 예방적 세금 이제 절세를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절세에 대한 노하우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을 좀 바로잡고 제대로 알고 좀 실천을 하자. 그 말씀 꼭 드리고 사실 현금 인출하면 어디다 쓰는지 모르니까 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이제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이제 용인 쪽이었습니다. 용인 쪽에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분이 송파에 계셨는데 아버님의 계좌에서 송파에서 계속 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양병원에 계신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점이 이런 것들이 다 명확하게 표시가 되는데 왜 용인에 계신 분이 송파에서 돈을 그렇게 출금을 하느냐. 라는 오해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진짜로 송파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돈을 출금하셔서 송파가 고향이셔가지고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쓰시긴 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오해를 살 행동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출할 거면 용인에 갔어요. 부모님이 있는 곳에서 그래야지 의심을 사지 않는다. 그죠. 약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